요즘에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이야기 나누는 소재 같은데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연말에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하반기에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 전에 무리해서라도 대출을 끌어당겨서 집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올해는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완만한 하락 안정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시장의 첫 번째 키워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정상화인데요. 먼저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가 더해져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려왔던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갑자기 대출금리를 낮출 시기가 됐다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을 받게 되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금리도 평균 4.25%로 한 달 전에 비해 0.05%포인트 떨어져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인 겁니다. 올해 한국은행이 2에서 3차례가량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대출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최근에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통상적인 금리 공식이 통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수도권 공급 과잉 수준 점진적 완화입니다. 입주에서 멸시를 제외한 수도권 아파트의 순공급은 2020년부터 초과 공급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24년까지 누적 약 8만 9천 세대가량 초과 공급이 되었다라고 추정하고 있죠. 최근 주거 형태에 따른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주택 포비아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초과 공급 전환 이후에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 매물은 동일 방향성을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초과 공급 증가 속도가 그래도 완만해졌고 올해부터는 축소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리가 상승을 해도 수도권 신규 아파트 입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죠. 서울은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남아있으며 입주장 충격이 없는 상황이어서 청약 경쟁률이 크게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 역시나 수요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과 공급됐던 아파트가 축소세로 전환될 예정이고 주담대 금리 수준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정부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에 마지막 키워드는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디레버리징입니다. 올해 7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텐데요. 이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의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는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죠.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3단계 시행 이후에는 5억 8,7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죠. 순차적인 디레버리징, 즉 부채 축소를 위해서 정책 변화에 따른 부동산 대출의 축소는 무지성 레버리지 투자를 감소시켜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담대 금리 정상화, 수도권 입주 물량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정부의 규제책 선회 영향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기회와 도전이 공존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타이밍, 올해는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